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영상을 열흘 만에 찍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촬영을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코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부업 이야기랑 코인 이야기를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요즘 워낙 코인이 핫하기도 하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코인 360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빨갛죠. 이 빨갛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그 이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계속 하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2017년도, 2018년도 그 1월 달처럼 장이 그대로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코인이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코인 영상을, 코인이 이제 붐이 되기 직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분석을 하셨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죠. 이제 두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뭐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죠.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란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잘못된 길이다. 어른들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2030 세대를 약간 좀 비하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근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도 9월 달에 특근법이 이제 유예가 끝나고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아직 신고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이제 모든 곳이 폐쇄될 수 있다라는 좀 자극적인 멘트를 좀 날리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 두 가지가 있었고 또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자본이득세를 2배 이상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그 나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이제 세율이 20%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40%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주식도 잠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쇼크가 왔었고 뭐 코인들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옐런 재무부 장관께서 말씀을 이제 이거는 썰이에요.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돈 썰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본이득세 이제 40% 올리는데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본이득세는 80% 올린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이게 트위터에서 루머가 돌았는데 저는 이 루머가 돈 게 제가 다음에 말하는 내용하고 이어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걸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력의 그런 약간 장난질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직접 발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 전부터 무슨 막 그 재무부에서 이제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한 거 그걸 이제 조사하겠다 루머가 돌고 각종 루머가 몰아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쇼크가 일어났었고 계속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쇼크가 나가지고 한번 쭉 빠졌어요. 1번을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돌면서 좀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빠졌어.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도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의도되어 있는 그 시그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는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지금 하락했을 때는 이제 뭔가 모든 걸 다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수익이 났던 거에서 마이너스 날 때는 이제 정리를 하거나 이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보시면은 그때 이제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이제 자금 세탁한 거 모두 곧 조사하겠다 하면서 쇼크가 한번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시그널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걸 해먹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먹냐면은 바이낸스나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곳에서 그냥 숏을 칩니다. 숏을 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자금으로 이제 그냥 물량을 때려 박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로미터 삼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나 모든 어떤 그 이제 뭐 선물, 현물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이 빠지게 동반하락을 유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이제 뭐 규제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던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롱을 잡았던 그러니까 마진을 잡았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좀 표현을 터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마진콜처럼 이렇게 뭐 청산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은 가격의 비트코인이 이제 팔리면서 계속 하락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락이 유도가 되고 지금 이런 패닉 장세가 일어나는 건데 사실 저도 엊그제부터 장을 좀 계속 꾸준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장이 워낙 안 좋았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5만 불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언제 반등이 일어날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전데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바탕으로 이제 마진을 때려가지고 이제 쇼스로 이제 먹은 세력들이 충분히 이제 해먹는 게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뷰고 아직은 2020년, 21년도 말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거래소가 모두 다 망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9월 달까지 이제 신고를 해라 라는 게 이제 정부의 그거 방침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중소형 거래소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중소형 거래소는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4대 거래소로 옮기셔야 돼요. 코인원, 그다음에 업비트, 빗썸, 뭐 그다음에 코빗 이런 곳으로 옮겨 놓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4대 거래소는 지금 그 윤성수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폐쇄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이제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 뭐야 지금 농협이나 아시겠지만 K뱅크 실명 계좌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미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ISMS도 제가 봤기엔 다 이미 거기는 완료가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못 해가지고 안전부절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볼륨이 일어나가지고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들 특근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 과정에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거는 결국 많이 세금을 매기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볼륨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들은 이 볼륨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나냐고 볼 수 있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진이 안 되기 때문에 현물 거래만 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볼륨은 정말 전무후무한 겁니다. 지금 바이낸스, OKX, 후오비, 뭐 바이빗, 빈맥 이런 것들 다 지금 그 마진이라는 곱하기 몇 배 해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는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거래가 그 볼륨인데 한국 거래소들은 그런 게 없기 진짜로 그냥 다이다이 자기 돈으로 이제 거래하는 거래소인데도 이렇게 볼륨이 크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볼륨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가이드를 했고 또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죽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 죽이겠어요. 세금 그렇게 좋아하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바이낸스가 전체 포션을 많이 차지하지만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전체 거래대금보다도 더 많은 거래대금을 이제 뭐 하루 거래대금으로 가지고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부에서 이거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뭐 매수매도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 이제 안내를 드렸던 코인 안내를 뭐 2020년도 12월 달 뭐 그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 장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참 밑에서 샀던 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트레이딩을 관점으로 좀 많이 바라보진 않거든요.
또 코인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진짜 뭐 이틀, 3일 만에 사고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코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코인을 한 60% 전체 그 포지션에 60%는 그냥 팔지 않고 사기만 하는 걸로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40% 정도를 뭐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2021년도에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이제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그 투자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코인 쪽으로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좀 더 발전하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